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전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묵직해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유전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를 이제 상담하고자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어떤 여성이 저한테 와서는 그 자기네 집안 내에 그 유전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수술을 받아야 되고 남동생도 그런 유전인자를 받아서 수시로 가서 수술을 한다 그래요. 근데 누나인 자기는 다행히도 이제 그런 유전인자가 발현되지 않고 있기는 한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는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뭐가 고민이냐 물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니 남자가 떠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결혼을 하자니 뭔가 이렇게 묵직한 돌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쉽지 않은 이런 문제를 갖고 함께 고심을 하면서 그 여성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유전병이라는 거를 어떻게 말 안 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보고 그 남자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면은 뭐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여성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수용해 줄 남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거의 떠날 확률이 농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여자에게 그렇더라도 얘기를 하고 그 추이를 지켜보자 그랬더니 이 여성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 놓치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정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애를 출산하지 않아도 될 나이, 즉 한 40살까지는 결혼을 미루고 그 전에 돈을 많이 모으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지위 같은 거를 확보하든지 하고 결혼은 한 40살 넘기고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면은 애를 낳지 않아도 되니까 그 집안의 유전병 같은 거는 큰 이슈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성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서도 40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말라고요 하면서 그게 참 싫은지 저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이렇게 차가운 어떤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지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당당하고 떳떳한 거 아니냐. 응? 이제 그렇게 하여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또 유사한 경우에 상담을 했어요. 어떤 여성이 찾아와서는 눈물 콧물을 이제 보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다래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냐 그랬더니 남자를 사귄 지 한 3년 된대요. 그 남자가 참 좋고 자기도 그 남자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참 좋아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구애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구애를 하지 않으니까 안달을 하다가 자기가 막 이제 밀어붙이듯 추진을 해갖고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약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알게 된 사실이 이 남자의 아버지가 정신분열증, 즉 오늘날에는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지요. 그 조현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 아버지가 조현병 환자고 또 여동생도 환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자기에게는 이제 그런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그런 유전인자가 있는 걸 알고 이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그 프로포즈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가 이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막 그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이 그런 유전병을 앓게 될 확률이 2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엄청난 사실을 만약에 자기네 부모가 알면은 뭐 죽기 살기로 결혼을 반대할 것 같아서 말은 못했는데 이제 저를 찾아와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눈물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늦추기 어떠냐 이렇게 나름 뭔가 돕는 말을 했다가 그 여자로부터 이제 상당히 싸늘한 눈빛을 받은 경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조심 저도 이제 이 여자의 마음에 공감 내지 동조를 하다가 제가 제시했던 게 결국은 이제 3가지 중 당신이 택할 수 있는 태도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그게 뭐냐고 이제 귀를 쫑긋하고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첫째는 3년 동안 굉장히 가깝게 사귀면서 사랑을 했지만 당신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 남자와 헤어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라는 것은 당신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하나의 반증 같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는 그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남자도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아는 결혼을 하되 자식을 안 낳는 거다. 오늘날 뭐 1명 자녀 이제 많아야 2명이고 끼케야 1명인데 그 자식을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덜어 있다. 그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만 자식을 안 낳으면은 이런 고민도 할 거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응? 현실적으로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결혼을 안 하는 거다. 근데 정하겠다면은 자식을 안 낳는 거다. 그러면 이런 불안도 없을 테니까 그랬더니 알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다시 그 여성이 와서는 자기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즉 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위험 감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그 사이에 아주 획기적인 의학 발달이 이루어져서 좋은 의약품이 나올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단지 내가 강조하는 것은 네가 알고 결혼하면 된다. 알고 결혼했을 때는 뒤늦게 그 남자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이 뭐 첨단 과학의 시대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이게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유전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벌어지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네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 나에게 그런 문제가 닥치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런 그 유전인자가 갖고 있을 때 너무 위축되거나 기죽어 하시기보다는 당당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감수하고 또 어떤 것을 포기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남 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위축되고 울고불고 하는 거지, 어느 하나를 과감하게 우리가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도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설사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거나 기죽거나 방황하시지 말고 냉정하게 살펴보시면서 어느 하나를 체념하면은 나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